두 제품의 소음 차이는 물론 풍속의 냉방 온도 거기에 전기료까지 비교로 끝장내버렸다. 올여름 최대의 가전 빅매치 결과는 파세코 대 LG의 창문형 에어컨 비교 리뷰를 준비했다. LG의 경우 내 돈 주고 내가 샀고 파세코의 경우 돈 주고 광고해달라고 하는 거 까고 내 맘대로 비교 리뷰하게 제품만 대여해달라고 했다. 광고 받으면 비교 리뷰를 못하거든. 근데 다들 궁금한 건 그래서 뭐가 더 좋은 건데잖아. 그래서 이번 리뷰를 통해 시원하게 비교했다. 사전 스포 살짝 하면 진짜 펠레스코어 마냥 진짜 엎치락 뒤치락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흥미진진한 승부였다. 스포츠명 경기 보는 듯한 재미가 있으니 끝까지 보자. 자, 그럼 파세코 대 LG 창문형 에어컨 비교 리뷰 출발. 소음 비교. 사실상 창문형 에어컨 성능의 핵심이 바로 소음이다. 냉방 성능이야 작년 테스트를 통해 이미 충분하다는 걸 확인했다. 결국 이 제품군을 선택할 때 가장 망설여지게 만드는 요소가 벽걸이 에어컨 대비 시끄러운 소음이기 때문에 사실 다들 가장 궁금한 비교일 거다. 다양한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해보니 에어컨 기술력의 차이가 바로 이 소음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다. 작년 소음 테스트 왕중왕을 차지한 파세코가 가전왕 LG의 도전 앞에 과연 올해도 그 타이틀 방어전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각 제품별 동일하게 1m 떨어진 거리에서 단계별 소음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소음의 경우 LG가 전 단계에 걸쳐 소음이 파세코보다 더 작았다. 중간 단계에선 그 차이가 1dB 정도로 크지 않았으나 저소음과 5단계 이상이 양끝단으로 갈수록 소음 차이가 조금씩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평균 1.8dB 정도가 LG가 파세코 대비 더 조용했다. 다만 파세코의 경우 LG 대비 소음 수치가 살짝 높다는 거지 작년 모델 대비해선 확연하게 조용해진 게 느껴졌다. 수치만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21년형 모델 대비 22년형 모델이 무려 3.9dB이나 소음을 줄였다.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소음이 예민한 사람들은 신경 쓰여서 힘들겠는데 싶은 정도였는데 올해는 파세코나 LG나 웬만하면 잘 정도의 수준으로 줄였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놀라고 중국이 경악하고 일본이 벌벌 떤 K기술력 마데인 코리아. 뭐 어찌됐건 소음의 경우 LG의 승. 설치 비교. 창문에 제품을 끼워야 하는 창문형 에어컨의 장르적 특성상 설치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그리고 그 상황들 하나하나가 설치가 되냐 안 되냐를 가르는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야 할 요소다. 다양한 창문형 에어컨을 경험해본 결과 이 설치 관련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것이 설치 편의성, 설치 호환성, 그리고 설치 이격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두 제품의 설치 능력을 비교해봤다. 첫 번째로 설치 호환성 비교다. 애시당초 LG의 보수적인 설치 판정에 더해 까다로운 창문형 에어컨 특유의 설치 조건이 덧붙여져 극악의 설치 판정률을 보여준다. 조금이라도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바로 설치 불가 판정이다. 특히 현재 설치 관련 LG의 가장 크리티컬한 조건이 바로 창의 크기다. 최소 105, 최대 150 사이즈의 창이 아니면 싸그리 설치 불가다. 참고로 리뷰용 집 창문이 다 150이 넘어서 이 집에는 아예 설치 시도도 못했다. 아니 연장 키트 정도는 당연히 같이 출시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뭔 생각으로 같이 안 만든 건지 모르겠다. 나무와 알루미늄 창틀은 뭐 당파 설치 불가다. 뭐 조건이 다 맞아도 구조상 창문이 떠서 딱 아기가 안 맞으면 설치 불가다. 배송기사님들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물어봤는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 설치 불가 판정나는 집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삼성 쪽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 작년 삼성이 창문형 에어컨 처음 출시했다. 설치 불가 판정이 너무 많아서 호되게 당했다라는 썰을 들었는데 LG도 올해 출시 첫 해라 낮은 설치율 때문에 고생 꽤나 할 거 정말 안 봐도 비디오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느닷없이 에어컨 점검차 추가 방문을 또 왔다. LG 가전 정말 많이 설치해봤지만 설치 후 추가 점검을 온 가전은 이게 처음이다. 이처럼 설치 호환성이라는 게 단순 기술뿐 아니라 경험이 쌓이면서 데이터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업력이 중요한 영역이다. 이 부분에서 파세코의 경우 창문형 에어컨의 원조다운 짬바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보여준다. 창문 높이 추가 키트를 통해 최소 92cm부터 최대 2m 46cm까지 가능한 괴랄한 호환성을 보여준다. 나무 창틀? 오케이. 알루미늄? Why not? 정말 창틀 재질을 가리지 않고 설치 가능한 미친 호환성이다. 게다가 보통 창문형 에어컨이라면 창틀의 맨 앞이 아니면 설치 불가 판정이 될 수 있는데 창틀의 중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정말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설치 호환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설치 편의성 비교다. 우선 LG의 경우 기사님 설치가 디폴트다. 보통 마감 키트 없이 설치하면 20분 정도면 설치가 완료됐다. 마감 키트가 추가되면 10에서 15분 정도
경우도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다. 설치만 가능하다면 이후 과정은 너무나 편하다. 파세코의 경우도 기사님 설치가 가능한데 설치비 5만원이 추가된다. 근데 돈 쓸 것 없이 파세코는 역시 간편한 셀프 설치가 제맛이기는 개뿔. 이거 창문 상황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꽤 난다. 일단 기본 키트만으로 설치 가능한 창문 높이 92에서 148cm의 창문 설치는 난이도 이지다. 설치 시간도 적게 들고 크게 어려운 것이 없다. 자, 여기까지는 쉽다. 근데 일단 추가 연장 키트를 사용해야 하는 순간부터 하드코어 난이도 오픈이다. 이거 추가 연장 키트 연결하는 게 나사 조이고 풀고 하는 게 은근 많아서 웬만하면 자동 공구 사용을 추천한다. 팔뚝 쥐난다. 게다가 나사 풀려고 하면 고정 볼트가 같이 돌아 내 야마까지 함께 돌아버리는 상황에서부터 나사하기가 안 맞아서 손으로 돌려서는 CR도 안 맥히는 상황까지 버라이어티하다. 참고로 연장 키트 따로 추가로 돈 주고 구매해야 하는데 난 이게 함께 동봉되어 있는 줄 알고 시도했다. 1차 설치 실패했었다. 에이 이런. 창문 높이 미리 체크해서 구매 시 함께 사자. 자, 추가 키트 연결 상황이 난이도 하드코어라면 이 창문 설치 시 맨 앞이 아니라 중간에 설치해야 할 상황은 헬 난이도 당첨이다. 난 당연히 맨 앞에 설치하면 되겠거니 하고 창틀에 결착까지 했는데 창문 닫아보니 이 위치가 아니네. 와, 진짜 육성으로 쌍욕 튀어나왔다. 난 추가 연장 키트에 중간 설치 두 가지 다 해당이었다. 아니면 로또나 당첨되지 우라질 운이라곤 이런 그지같은 당첨운만 오지게 좋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추가 키트에다 모든 창틀 설치 부품을 추가로 또 연결해야 하는데 기존 창틀 고정장치 나사 풀고 거기에다 모든 창틀 설치 부품을 교체해서 나사 조이고 하는 짓을 또 해야 한다. 말로만 들어도 이렇게 복잡한데 진짜 해보면 뭔 퍼펙트 그레이드 등급 건담 조립하는 것 마냥 개빡시다. 감이 잘 안 올 텐데 설치 가이드를 보면 이 난이도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거다. 이게 설치 가이드다. 아니면 플루토늄 제조 방법 설명서도 이것보단 간단할 것 같다. 환장하네. 이게 다 첫 번째로 말했던 높은 설치 호환성에 따른 등가 교환이다. 설치 호환성을 높이는 대신 다양한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걸 상정해야 해서 부품도 많아지고 그만큼 설치 난이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나 같은 경우 설치에 50분이나 걸렸다. 나같이 두 가지 이상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설치 쪼랩이라면 정신건강을 위해 그냥 기사님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지같이 어렵더라도 설치가 아예 안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세 번째로 설치 이격이다. 파세코의 경우 셀프로 설치를 해야 하는 데다 모헤어 방식으로 틈을 막는 형태라 틈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런 틈을 동봉된 스티커를 통해 막는 방식인데 뭔가 깔끔하게 성에 차는 마무리는 아니었다. LG의 경우 설치 기사님이 창문과 에어컨 사이를 LG만에 맞물리는 구조의 고무 패킹을 통해 설치 시 이격이 거의 보이지 않게 설치했다. 보면 거의 개비스콘급 개운함을 느끼게 해주는 밀착력인데 이거 TUV 공식 검증까지 받았다고 한다. 다만 LG의 경우 문제는 좀 엉뚱한 데서 나왔는데 바로 디자인적으로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설치하는 창문 마감 키트가 살짝 말썽이었다. 이 커버 자체가 잘 맞아 들어가게 나오긴 했는데 애시당초 한 몸으로 나오지 않는 두 개의 제품을 서로 연결하는 순간 서로 간 작은 이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에어컨의 특성상 가동 시 진동이 생기는데 이 진동으로 인해 커버와 본체가 부딪히면서 미세한 떨림음 같은 게 났다. 모든 상황에서 다 이러진 않겠지만 커버를 설치한다면 이 점은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마감 키트와 창틀 사이의 고정을 위해 양면 테이프가 사용되는데 이거 시즌 끝나고 떼어낼 때 100% 자국 같은 게 남을 것 같다. 게다가 마감 키트를 창문 크기에 맞춰 잘라내기 때문에 중고로 팔 때 창문 크기가 같지 않으면 팔 수도 없다. 마감 키트 가격만 15만원이 나는데 이러면 중고 판매 시 이 돈 다 날리는 거다. 디자인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마감 키트를 안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설치 관련 종합해보면 양측 다 부분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풍량 및 온도, 이게 소음 비교를 하면서 느낀 건데 냉방 성능까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결과에는 원인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 이게 단순 소음 차폐 능력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냉방 출력 차이도 영향을 미친 건지를 알고 싶었다. 물론 소음이라는 게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어찌됐건 소음차의 주요 요소로 풍량과 냉방 온도를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래서 두 제품의 송풍구에서 5cm 떨어진 부분에서
이용해서 바람 세기와 냉방 온도를 체크해봤다. 먼저 바람 세기의 경우 파세코가 전 단계에서도 강했다. 파세코가 LG보다 평균적으로 약 18.8% 정도로 강한 바람을 뿜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냉방 온도의 경우 격차가 바람 세기보다 더 컸는데 파세코가 LG보다 평균적으로 3.7도 정도 더 낮은 바람을 내뿜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보니 파세코의 소음이 살짝 더 컸던 원인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됐다. 바람도 센데 온도까지 낮으니 소음도 더 클 수밖에. 파세코는 측정하다가 진심 동상 걸릴 뻔했다. 물론 창문형 에어컨의 설치 환경상 방 한 칸 정도를 냉방하는 거라 이 정도 공간에선 두 제품 모두 냉방 성능은 차고 넘친다. 솔직히 냉방 성능은 지금 나오는 모든 창문형 에어컨 아무거나 사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다. 한마디로 이 수치는 냉방 성능의 좋고 나쁨을 가르는 수준으로 보기보다 소음 원인 분석용 데이터 정도로 참고하면 될 것 같다. 다만 방이 아니라 거실급으로 좀 넓은 공간에서 부득이하게 창문형 에어컨을 달아야 한다면 파세코가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냉방 능력 파세코 승. 앱 사용 비교. 에어컨만큼 앱 사용이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전도 드물다. 멀리서 일어나지 않고 조작하는 건 물론 집 밖에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에어컨을 틀어 방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거 진심 개꿀이다. 두 제품 다 앱을 통해 조작이 가능했다. 다만 앱 안전성 측면에서 파세코 앱이 좀 불안정하게 느껴졌다. 일단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 모두 포함해서 설정했는데도 안 했다는 팝업이 계속 떠서 시작부터 혈압 살살 시동 걸어주신다. 그냥 소셜 로그인을 추천하는데 이거 소셜 로그인 시 자동 로그인 설정이 안 돼서 매번 로그인해야 한다. 로그인이 돼도 잊을만 하면 가끔씩 네트워크 연결 오류 떠주셔서 저혈압 제대로 치료해 주신다.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앱 안정성이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앱 사용 환경 LG 승. 디자인 비교. 디자인의 경우 뭐 워낙 주관적인 부분이라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LG가 확실히 더 예뻤다. 크게 돌출 정도, 커버 마감, 컬러 부분에서 LG가 만족스러웠는데 그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건 돌출 정도였다. 파세코의 경우 보통 창틀의 전면에 설치하기 때문에 먼 임신 막달 수준으로 창문에서 툭 튀어나오는 구조가 된다. 본체 자체의 깊이만 21cm 정도 되는데 창틀에서 20cm 안팎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LG의 경우 설치 자체를 창틀의 제일 뒤쪽에 설치하도록 해서 실제 창틀에서 돌출 부위가 상당히 적었다. 이거 돌출을 줄이기 위해 뒤에 설치하는 거지 외창이라 빗물이 걱정된다면 앞쪽에 설치도 가능하다. 홈페이지상엔 2.4cm나 15cm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른지 나 같은 경우 5cm 정도 튀어나왔다. 여기 LG의 경우 창틀 커버를 부착 가능하게 에어컨 위아래에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공간을 깔끔하게 카받쳐준다. 또 컬러 또한 무광 베이지 색감을 사용해 유광 컬러인 파세코보다 더 감성력을 충족시켰다. 주관적이지만 디자인은 LG의 승. 전기료 비교. 에어컨 전기요금의 경우 단순 출력에 따라 1단계 2,000원, 2단계 3,000원처럼 정확하게 요금이 측정되지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외 온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소비 전력 출력 조절을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회센터 마냥 시가로 그때 온도 상황에 맞춰 전력 소비량이 살짝씩 달라졌다.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소비 전력 자체는 오차 범위를 생각했을 때 두 제품 사이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두 제품 다 터보 모드에서 시간당 최고 약 600W, 1단계 최저 300W 이 사이 구간에서 단계별 대동소이한 전력량을 보여줬다. 소음 자체는 작년 대비 줄은 게 수치로 확 티가 나는데 전력 소비량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전기료의 경우 무승부였다. 가격 비교. 가격의 경우 파세코가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 파세코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가격이 동일한데 849,000원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LG의 경우 플랫폼별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본체 가격만 100만원 정도에 창문 키트를 추가 구매하면 여기에 15만원이 플러스 되는 정도의 가격대다. 본체값만 해도 파세코가 LG 대비 15%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가격의 경우 파세코의 승. 결론평.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도 짧게 요약하라는 우리 형님 누님들의 자비 없는 요구를 맞추고자 간단한 한판 요약 정리 띄워드린다. 비교 리뷰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전의 절대적 승자란 없다. 나에게 더 맞고 덜 맞는 가전이 있을 뿐. 중요한 건 내 리뷰 정보가 그 조건을 찾는데 양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거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이 리뷰 속 수치는 완벽하게 환경을 통제하기 힘든 개인이 진행한 부분이라 너무 맹신하지는 말고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하자. 그리고 소음 신경 안 쓰고 기본적인 성능 정도면 괜찮으니 가격이 싼 걸 원한다면 삼성 윈도우 P 작년 모델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1년이 지난 제품이라 가격은 두 제품의 반값인데 성능은 작년에 체크해보니 뭐 기본타 이상은 되는 데다 창문형 에어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치 및 환불 대응인데 이건 뭐 가성 따라올 데가 없으니까.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